네, 그럼 인사 함께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승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이제 오늘 그 초등 특수 선생님 이제 강론반 오늘 이제 첫 개강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해서 그 저희가 기본 이론 강의가 이제 진행이 이제 끝났고 이제 종강이 되었고 이제 강론반 시작인데 그 강론반에 대해서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짧게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게 인강으로 보는 선생님들이 약간 스튜디오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스튜디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강의 진행 이제 순서입니다. 요건 카페에도 나와 있으니까 저 이미 이제 학습 계획 짜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수는 뭐 여기에서 뭐 한 강 정도 차이는 날 수는 있는데 뭐 거의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주차별로 이제 맞춰가지고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수학부터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수학 먼저 나가도록 할 거고. 그래서 강의가 이제 다 끝나면은 아마 종강이 한 6월 19일 정도 저희가 요때쯤 종강을 할 예정이에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 강론반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특수 선생님들 역시나 또 문제풀이반이 이제 별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이런 강좌가 이제 7월달, 8월달 이제 이어가지고 쭉 이제 또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때 이제 종강을 하게 되면은 한 몇 주 정도 남죠. 7월 시작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그리고 이제 6월 한 말쯤 정도 되면은 그 연습 문제집이 별도로 이제 또 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 이론부터 그 다음에 강론까지 그동안 전반적으로 쭉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문제로 다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집으로 별도로 나오니까 그 복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그 강론반에서는 진행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기출 원문 문제를 아직 한 번도 거의 안 풀어봤을 거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이전에 풀어본 선생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난 아직 기출 문제 한 번도 안 봤어요 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연습 문제를 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원형 문제들을 먼저 저희가 강론반에서 이제 쭉 따로 풉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기출 분석 강의가 별도로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 저희가 초등 특수 선생님들 별도로 뭐 기출 분석 강좌를 따로 만들지 않고 요 강론반 안에서 문제집을 같이 이제 활용하면서 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참고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집은 이제 한 6월 말 정도 그때 이제 나오니까 그때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써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 연습 문제집으로 나올 문항수가 많아요.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그 부지런히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아마 쭉 푸셔야 이제 거의 이제 맞춰가지고 복습도 하고 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습은 뭐 그 정도 하시면은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좀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론반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린트가 이제 주차별로 그렇죠 그 교과별 프린트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수학 시간이다 보니까 수학 프린트 이제 먼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마다 프린트 양은 좀 차이가 있긴 할 텐데 특히나 인강으로 수강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별 프린트를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매 주차별로 그 내가 프린트 이제 신청하면은 이제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집에서 이제 프린트 하기가 너무 번거롭거나 힘든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은 그 지스쿨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이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 프린트 이제 매주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출문제집 같이 교재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 그때 맞춰 가지고 기출 문제들을 쭉 같이 풀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집 구성은 저희가 2013년부터 그 다음에 2019학년도까지 그래서 일반 초등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초등 특수에서 이제 나왔었던 기출 문제하고 그렇게 해서 초등교육과정 관련 문제들만 같이 쭉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같이 쭉 풀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특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뭐 초특에 나왔던 문제만 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뭐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난이도는 어차피 매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초등에 나왔던 문제들까지 다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요 강론반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은 2013년부터 19년까지 일반 초등 문제까지 해서 거의 다 내가 섭렵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그쵸 기출 분석 강의 진행 안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차피 문제 다 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참고를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업로드는 저희가 이제 직강 선생님들은 어차피 이제 매주 빠지지 않고 이제 오시면 되는 거니까 같이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 그 인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직강이 수요일날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저희가 이제 어쨌든 한 6시 반 정도 강의가 끝날 텐데 그래서 저녁에
그렇죠. 자, 그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전부터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수요일 날 한 1강, 2강 정도 먼저 올라가요. 한 2강 정도. 그래서 이제 업로드 시간이 한 오후 4시 정도 올라가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그래서 2강은 이제 그날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날 오전 그렇죠. 나머지 강의들은 오전 10시부터 이제 업로드 돼요.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한 강씩 업로드 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내가 딱 접속을 하면 한 강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강이. 그럼 그거 이제 1시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시간 듣고 있으면은 1시간 듣고 또 들어오시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어차피 한 번에 다 못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듣다 보면은 2시까지 해서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업로드가 되니까 그래서 2시까지 이제 업로드가 되니까 3시까지 다 수강을 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업로드 일정은 이렇게 이제 맞춰놨으니까 선생님들이 참고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강론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좀 안내를 드렸고 특히나 이 강론 같은 경우에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량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그 초등 특수 선생님들 매번 프린트를 만들면서 분량을 어쨌든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들을 막 이것저것 다 빼기는 사실 좀 힘들어요. 문제가 좀 지엽적인 것도 나오기도 하고 물론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도 많이 묻기도 하지만 좀 구석진 데서 뭐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 빼기는 좀 어렵고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양을 줄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양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매주 끝날 때마다 복습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 내용은 안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설명 들으면 뭐 다 그냥 끄덕끄덕이에요.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으니까. 다만 이제 이걸 내 머릿속으로 이제 넣고 이제 소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첫날 수학부터 나가긴 할 텐데 수학도 역시나 요즘 특수의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기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뭐 특정 교과만 뭐 집중적으로 해서 본다 뭐 이런 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습니다. 문제가 다 골고루 조금씩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제가 그 기본 이론 할 때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각 교과에 대한 그 감각, 감을 항상 잃지 않도록. 저희가 오늘 첫날이 이제 수학인데 6월 맨 마지막 날 이제 사회하고 끝나겠죠. 사회하고 끝날 텐데 그러면 사회 하느라 내가 수학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한 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어지겠죠 다시. 그래서 이제 매 주차별로 복습 계획 잘 짜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지금 강론이 또 끝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미 1월 달부터 해서 기본 이론 공부를 다 했죠 이미.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수강했던 선생님들은 기본 이론 이제 강좌를 다 들은 거지 공부가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항상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강의 완강했다고 공부가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내가 다시 반복도 하고 암기도 하시고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특히나 이 강론 강의 진행되는 동안 선생님들이 그 기본 이론에 대한 복습이 안 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론 강의는 뭐 열심히 듣고 이것저것 보긴 했는데 정작 1월 달에 했던 기본 이론 나중에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뭐 도덕 모형 했더니 뭐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나중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내가 1월 달에 2월 달에 뭐 열심히 듣고 했었어도 결국 문제를 못 푸는 건 똑같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어쨌든 안타깝지만 항상 결과만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몇 시간을 공부를 했고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문제를 어쨌든 결국에 맞췄냐 못 맞췄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그 기본 이론에 대한 복습 계획도 중간중간 좀 잘 짜두시고 그렇죠? 물론 전공이 이제 워낙 범위가 넓고 점수도 비중도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전공만 가지고 합격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제 초과정 점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항상 그 기본 점수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도 역시나 복습 계획을 중간중간 좀 짜두세요. 그렇죠. 이제 기본 이론이 다 끝난 부분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름 때 가서 이제 기본 이론 마저 해야지라고 하시면 그때는 사실 거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똑같이 거의 겪는 문제입니다. 제가 매년 보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보면은 매년 보지만 제가 매년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매년 이 얘기를 하지만 이제 맞춰서 잘하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또 어쨌든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안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또 잘 못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에 잘 맞춰가지고 또 열심히 잘하고 하는 선생님들은 어쨌든 또 거기에 맞춰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또 안 되면은 내가 공부는 했지만 생각만큼 또 점수가 안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과로 항상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계획 좀 촘촘하게 잘 짜셔가지고 그 기본 이론도 역시나 잘 복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 이론에 대한 이제 이 감을 유지를 이제 쭉 해줘야 그래야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복습을 할 수 있어요. 7월 달부터 공부 시작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복습을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미친 듯이 암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 전공도 암기를 할 거고 뭐 특가정도 암기를 하실 거고 이제 초과정도 암기하고 뭐 이제 하실 텐데 어느 정도 감이 있어야 빨리빨리 암기가 되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좀 미리 조금씩 다 챙겨두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저희 오늘 이제 내용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오늘 볼 부분은 됐죠? 자, 오늘 볼 부분은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 자, 일단 그 프린트 받으셨을 거예요. 다들 프린트 받으셨을 텐데, 자, 그 맨 첫 번째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 그죠? 그 기본 이론 할 때도 배웠었죠. 교육 과정에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몇 개 영역으로 되어 있죠? 5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그죠? 맨 첫 번째가 그죠? 수와 연산 영역이죠. 수와 연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도형, 그 다음에 측정, 그 다음에 규칙성, 마지막이 자료와 가능성.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5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와 연산 영역이 어쨌든 제일 중요해요. 비중도 제일 크고. 그래서 그 수와 연산 영역은 프린트 양 보시면 양 좀 많죠. 얘가 거의 수학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4개 영역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수와 연산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초등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특수에도 나왔던 문제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수와 연산 문제가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특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도형적 문제도 좀 나오고 그렇게 이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와 연산은 어쨌든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영역이 어쨌든 수와 연산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크게 둘로 나누면은 수 파트하고 그 다음에 연산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초등에서 배우는 수는 크게 3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에도 보시면은 맨 위에 목차를 보세요. 수의 체계에서 뭐뭐 나와요? 자연수, 분수, 소수. 됐죠? 그래서 이제 초등에서 배우는 게 자연수. 그렇죠? 그 다음에 분수.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소수. 이렇게 해서 이제 3개 수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칙 연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덧셈, 그렇죠? 그 다음에 뺄셈, 그 다음에 곱셈, 그 다음 마지막 나눗셈까지 해서 요 사칙 연산. 이렇게 하면은 수와 연산이에요. 그럼 맨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에 대해서 먼저 쭉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연산 넘어가게 되면은 자연수의 사칙 연산, 그 다음에 분수의 사칙 연산, 그 다음에 소수의 사칙 연산. 이렇게 하면은 수와 연산 영역 끝이에요. 이 말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데, 이제 실제 안에 이제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이제 분량이 조금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럼 내용 정리를 좀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쪽으로 한번 펴볼까요? 자, 맨 첫 번째 펴시면, 그렇죠? 우리가 그 자연수부터 이제 먼저 쭉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맨 위에 그 1, 2학년군 해가지고 위에 성취 기준 나와 있죠. 특히나 이제 기출 문제들을 이제 저희가 이따가 계속 같이 풀 텐데 기출 문제를 만들 때 항상 기본이 되는 게 성취 기준이에요. 교수님들이 문제를 만들 때 일단은 성취 기준부터 먼저 정한다고요. 내가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한 문제를 낼 거야. 라고 해서 성취 기준을 먼저 하나 정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문제 장면을 만들게 되는데 특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성취 기준에 맞는 문제 장면 뽑을 때 보통 교과서 장면 거의 그대로 끌고 와요. 그렇죠? 교과서 장면을. 그래서 초등 교과서 장면 거의 그대로 끌고 옵니다. 하지만 일반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장면 거의 안 써요, 잘. 왜냐하면 문제를 좀 새롭게 변형시키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일반 초등 문제는 교과서 장면 거의 잘 안 쓰는데 특수는 사실 특수 교수님들이 문제를 만들어요. 그 수학 문제를 만드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일반 초등 수학에 대해서 뭐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내가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험을 하지 않아요. 모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 거의 그냥 그대로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 중간중간마다 필요한 교과서 장면들을 쭉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같이 보면서 정리를 좀 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 때도 한번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취 기준마다 또 뭐도 나오죠? 뒷장 넘겨보시면 그렇죠? 이쪽 한번 넘겨볼까요? 맨 아래 한번 보세요. 자, 뭐가 나와 있죠?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나와 있죠. 요거는 우리가 기본 이론 할 때 원문에 다 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초등 특수 같은 경우에 성취 기준도 시험에 잘 나오지만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도 역시나 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이 이거 그냥 외우기만 해서는 실제 수업 장면하고 연계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실제 문제가 나올 때는 이것만 묻진 않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강론, 즉 교과서 내용도 같이 묻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내용들은 한 번에 다 묶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그냥 쭉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내용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앞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맨 첫 번째 볼 부분은 우리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 성취 기준을 먼저 볼까요?
자, 0과 100까지의 수 개념 동그라미 해주시고 수 개념을 이해하고 수를 세고 읽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세고 읽고 쓸 수 있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렇죠? 세고 읽고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쪽에 관련 내용을 보시면은 맨 첫 번째 0부터 100까지 자연수, 수 개념을 이해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뭐죠? 자연수의 의미가 나와 있죠. 그렇죠?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자연수의 의미라고 해서 크게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따가 분수 넘어가면 또 분수의 의미도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옆에다가 VS라고 해두시고 분수의 의미라고도 써주세요. 그렇죠? 분수의 의미는 이미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연수의 의미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연수의 의미가 크게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자연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대? 집합수, 순서수, 이름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집합수. 자연수가 뭘 의미합니다? 어떤 집합에 속하는 사물의 개수를 나타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가 3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4가 3개라고 했으니까 자연수 얼마야? 3이겠죠. 그렇죠? 3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수. 차례를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순서수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요건 차례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이름수입니다. 사물의 이름 대신에 사용하는 수, 일종의 기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순서도 아니고 개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사물을 막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한 일종의 기호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로 뭐가 나와 있죠? 축구선수 등번호. 축구선수 등번호 3번 달았다라고 했을 때 얘가 세 번째 선수야?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축구선수 총 11명인데 얘가 3개야?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뭔가 개수를 나타내거나 순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선수를 뭐 하기 위한, 구별하기 위한, 즉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그냥 기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과 유사한 게 또 어떤 게 있죠?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죠. 전화번호가 뭘 순서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핸드폰 번호 할 때 선생님들이 뭐 내가 1234면 010-1234-1234다. 그럼 내가 1234번째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번호 쓰는 거죠. 나를 식별하기 위한 일종의 그냥 기호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수죠? 이름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한번 봐봐요. 자, 지금 방금 집합수든 순서수든 이름수든 지금 얘가 전부 다 뭐죠? 3이죠. 그러면 자연수 3은 크게 몇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의 개수가 3개예요 라고 할 때 집합수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이 자연수 3은.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라고 할 때 순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축구선수 등번호 3번이다 라고 하면 이 3은 뭘 가지는 거죠? 이름수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 옆에다가 쌤들이 이쪽이라고 한번 써봐요. 이쪽. 자,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시면 자, 거기 맨 아래쪽에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보세요.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맨 아래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자, 밑줄 쫙 그어볼까요? 자연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대요? 개수,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이름. 그럼 방금 자연수의 의미 세 가지 쫙 나왔죠? 됐죠? 개수, 순서, 이름. 이렇게 나왔네. 그럼 개수가 방금 뭐였죠? 집합수.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이름. 셋 다 나왔죠?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부분들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연수의 의미다라는 거. 그럼 다시 앞장 넘어와 볼까요? 자, 1쪽 넘어오시면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우리가 자연수기 때문에 당연히 홀수 짝수 배우겠죠. 그래서 홀수 짝수의 정의는 그 뭐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교과서에. 둘씩 짝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애들한테 홀수 짝수 지도할 때는 구체물을 가지고 지도하겠죠. 실제 구체물을 가지고 2개씩 짝을 지어봐요. 그러면은 2개씩 짝을 지었는데 남아. 그럼 걔는 뭐고? 홀수고. 2개씩 짝이 다 잘 지어지면은 짝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애들이 2개씩 짝을 지어보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요건 홀수다, 짝수다 바로 파악 가능하죠. 이렇게 바로 파악 가능한 거 뭐라고 하죠? 직관적이라고 하죠. 직관적. 자, 그때 우리가 수학할 때 직관이라는 용어 엄청 많이 썼었어. 그렇죠? 직관적.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시 이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뭐야? 그런 용어가 있었어? 라고 한다면 복습 안 하신 거고. 자, 거기 맨 아래쪽에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수세기가 필요한 장면에서 묶어세기, 띄어세기의 방법으로 수를 세어보고 실생활 장면에서 짝수와 홀수는 어떻게 이해시킨대요? 직관적 이해. 거기 직관적 이해 동그라미 해두시고. 그렇죠? 그래서 직관적 옆에다가 둘씩 짝 지어보기라고 써두세요. 그렇죠? 직관적 옆에다가 둘씩 짝 지어보기라고 한번 써두세요.
됐죠? 다 썼죠? 자, 그래서 둘씩 짝지어